샤샤샤. 인텔 고정 고고싱 컴퓨터에 15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샤샤, 샤 하나는 없고요. 샤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본체 어떻게 뽑으면 효율 있게 뽑을 수 있을지 컴퓨터의 견적을 뽑는다는 건 CPU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인텔 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텔은 오늘 영상에서 미안해 70ti와 80ti 애들은 게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그래픽 카드니까 제일 많이 어울리는 CPU는 5600X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게임용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5800급 이렇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080 이상 쓰신다 5800X 쪽으로 5800 이상 쪽으로 가시면 거의 보통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렌더링을 돌리신다든지 3D Max 다중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되겠는데요. 컴퓨터에서 가장 디자인적으로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확대 능력과 환풍 능력, 가끔 이렇게 작은 컴퓨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고사양 그래픽 카드들이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도대체 어디 가서 봐야 하냐면 바로 이 사이트 GPU 장착 325mm 보통 일반적으로 320mm가 넘어야지만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320mm 이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몇 개 찝어 드리겠습니다. DLX 21 기본 팬이 분량이 조금 작다는 것만 제외하면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i9 주사의 해치 8 전면부에 메쉬로 모두 해당이 돼 있고요. 그래픽 카드 길이가 380mm까지 그리고 조금 조용한 케이스를 원한다. 슈트마스터 P1000 그리고 이 케이스의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견적을 뽑았을 때 7%에서 5% 정도는 볼 수 있으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DLM21이라는 이 케이스도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GPU 장착 길이도 330mm로 짧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뒤에 마지막에 M이라고 돼 있는 요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애매합니다. 큰 그래픽 카드를 넣었을 때 두께도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니보드보다는 미들보드 쪽으로 규격 사이즈에 ATX가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뭔 상관인데 세 번째 신경 써야 할 메인보드입니다. 썼을 때 굉장히 아쉬운 보드 아서스 터프게이밍 B550 사운드 카드가 들어가게 되는 요 슬롯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래픽 카드가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단자들 요 친구들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드 사이즈까지 맞추실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아예 미들보드로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제품이랑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 슬롯이 꼽는 부분이 약간 다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니보드 쪽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미들보드로 가면 굉장히 슬롯들이 굉장히 밑에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들보드 쪽으로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워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마지막 네 번째 파워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픽 카드에 전격 파워 몇 와트 이상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그렇게 많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벤치를 한번 돌렸습니다. 벤치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 테스트네요. 자, 5600S로 세팅한 컴퓨터이고요. 이거는 CPU에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동영상 렌더링 시 나오게 되는 부하와 비슷한 양입니다. 여기 나온 CPU 파워는 CPU가 사용하게 되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수치는 95에서 100 내외 정도 되고요. 같은 방법에 5800X는 135 내외 같은 방법으로 한 5900X는 165 내외 정도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얻었습니다. 590X 같은 경우에는 210W나 먹더라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그래픽 카드가 먹게 되는 전력량은 CPU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급수가 있잖아요. 3070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240W에서 280W까지 3070 Ti 같은 경우에는 310W에서 350W 3080 320에서 400W까지 사실상 80Ti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CPU하고 그래픽 카드만 전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SSD, 메모리, 쿨러들, 뭐 순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USB들도 굉장히 많이 꽂히게 되거나 디테일하게 다 말하기보다는 그냥 플러스 100에서 120W, 여기에다가 파워 같은 경우에는 700W라고 써있다고 해서 모두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파워도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골드급 이상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600X에 3070 Ti 정도 쓴다, 850W 정도 쓰시는 게 좋고요. 3080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3080 Ti 쪽으로 넘어가면 1000W 권장하고 싶습니다. 850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파워 와트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에 따라 가격 갭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조금 한 단계 정도만 올려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3070 Ti, 3080 Ti 여기에 해당되는 부품들은 어떤 걸 쓰셔서 견적을 뽑으셔야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파워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에 거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